좋습니다. 녹화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정치 얘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호응하는 그날까지 경기 후광쇼의 김국적, 정경 그리고 홍대변입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살한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요. 미투. 네. 미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정치 쪽 얘기,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나경원이 방금 사고 친 거. 네. 그 국회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연설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큰 사고를 치셨습니다. 어떤 사고가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표현을 갖다가 김정은의 뭐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셔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회가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홍영표 대표 뭐 뛰어 올라가고 뭐 그랬죠. 보셨죠? 이해찬 대표도 국가 원수 모독죄다. 윤리위에 제소하게 되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라고 할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거 그리고 처벌받은 거는 박정희 이후에 없지 않나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처벌받은 사람들 엄청 많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일베,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워마드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대통령을 워마드에서 이상하게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벌받아야 돼요. 네이버 다음 댓글 한 2,000개 정도를 다 끄내. 쥐면박 뭐 이런 모독을 해놔갖고 국가원수 모독죄네. 근데 그게 작동을 하면은 한 5천만 중에 한 3,600만 정도는 다 잡혀갈 거예요 아마. 그 법이 작동을 하면. 그거 예전에 막걸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막걸리 보안법. 박정희 때. 그거는 좀 많이 나가신 것 같고 정당하게 비판을 해야죠 그런 거는. 근데 국회가 열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또 문 닫게 생겼어요. 또 문 닫게 생겼죠 당연히 이걸 가지고. 근데 이 문제를 보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소리를 왜 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반한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지금 고조되고 있는 일본을 많이 무슨 사진 아세요? 자위대 뭐 북미 정상회담. 그렇지. 그거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북미 정상회담에 잘 될 것 같이 보였지만 잘 안 됐잖아요 지금. 열매를 못 땄죠. 그렇죠. 열매를 못 따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온 게 이런 식의 공격이었는데. 더구나 이 국내 정치판이 지금 뭐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졌고 여당은 엄청나게 빠졌고 반대로 야당은 반대급부로 많이 올라와 있고. 어제 지지율이 보니까 거의 30%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30%까지가 아니라 30%를 넘었어요 어제. 네, 넘었죠. 네, 어제 넘어버렸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보수 지역 진영에 있던 분들한테 자기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메시지를 더 결집하자. 더 결집하자.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또 다른 어떤 사건 하나만 터져도 지지율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까지 걔네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 진짜? 그 정도는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오버이긴 하지만 아니 그 정도의 바탕을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직 1년 넘게 남았고 총선이. 그래서 뭐 한두 명이 이렇게 큰 헛발질을 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나 뭐 청와대에서나 헛발질 한두 개 큰 거 나면은 이거 일시적으로라도 역전 될 수도 있는 퍼센테이지로 지금 7%면은 굉장히 줄어든 거니까. 그렇죠. 지지율 한 자릿수도 오차범위 생각하면 이거 지금 그러니까. 3-4% 차이예요. 2-3%, 3-4% 차이. 그렇죠. 오차를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우리가 탄핵 이후에 진짜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인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진짜 막 스물스물 하루가다르게 하루가다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을 하라고 찍어줬는데 개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실망감이 지지율이 빠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이제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가지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한 자리 숫자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시키자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례대표를 많이 뽑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의가 더 그러니까 착실하게 들어갈 수. 근데 사실 이게 정치적 관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대륙 쪽이냐 아니면 영미법계 쪽이냐 영미 쪽이냐의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게 어떤 식의 대표냐, 직능 대표냐 아니면 주민 대표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 낸 안에는 의원 정수 축소 10%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히 폐지하자. 그러니까 270석으로 다 지역구로 하자 이거고, 여야 사당에서는 225석 지역구 225석 플러스 비례대표 75석으로 비례대표를 조금 더 늘리자. 그 연동형 비례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의 셈법이 이제는 이 지지율 때문에 달라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 서로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이걸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정치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게 나왔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아예 내각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상황이. 근데 이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 주축으로 해서 한국당에서 당론 낸 거를 잘 들어보면은 지금 비례대표가 사실 유명무실하다. 비례대표 제도가 뭐 그냥 아무나 공천 주고 뽑아가라, 이 제도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 각성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뭐냐, 아까 직능 대표냐 지역 대표냐 말씀을 하셨는데, 직능 대표로 자기들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그냥 양아치들 뭐 데려와갖고 다 1, 2번, 3번 다 주고서 논아먹는 건데, 개파 싸움이 비례대표 순번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정치적인 자기 지분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지분을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공천뿐만이 아니고 비례대표 공천에도 똑같이 지분을 넣어서 자기 사람들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국민의당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그 치열했죠. 박지원계, 안철수계, 정동영계, 천정배계 해갖고 다 논아먹으려고 막 거기 한 명이라도 더 껴넣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는 많이 해먹긴 했죠. 30% 가까이 나왔을 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협의 산물인데, 그런 것도 타협이니까 타협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가장 근본적인 건 좋은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지금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나경원 말에 의하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 요번에 지네가 보여주면 돼요. 지네가 이렇게 우리 깨끗하게 능력 있는 직능별 대표들을 공천하겠다 이러면 되지. 무슨 그래, 옛날에 해경이 세월호 때 사고 치니까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논리. 비례대표가 문제가 많으니까 비례대표를 없애요. 이렇게 무식한.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대안인 거지요. 방법은 사람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제대로 하려면 제도를 잘 손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를 손볼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죠. 그 나경원이 얘기했던 것들이 대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난번 2011년인가? 그 당시 선거 관련해서 헌재에서 나왔던 판결을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그거예요. 비례대표를 예전에 뽑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온 거 득표율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당별로 찢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이거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할 때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역 하나 찍고 그다음에 정당을 찍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난 지지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갖다 반영을 해서 1인 2표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교차 투표가 가능해졌죠. 가능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나경원 대표가 그 판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역 비례 가지고 뭐 200석, 100석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 200석에 뭐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 100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 헌재 판례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조심하자. 이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속 유불리를 따지면서 가서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좋은 제도일까요? 독일처럼 그냥 비례대표 다 이렇게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야 된다. 비례대표제. 네, 그 100% 그렇게 가야 된다. 지역구도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역구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왜냐면은 기초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떡하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지역 행정은 다 이렇게 완전히 100% 도맡아서 예산 따오기 하잖아요. 아니 정치적 중량감에 따라서 어떤 동네는 더 많이 따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 말씀은 조금 결이 좀 다른 얘기지만 하지만 그 우리 지방자치하는 게 있어서 도를 없애자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의 도를 없애고 광역도를 없애고 광역시도를 없애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광역시도를 없애고 작은 시 크기로 해서 전국을 50개로 나눠서 50개를 뽑고 그때 또 양원제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미국처럼 거기서 이제 2명씩 뽑자. 100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원이 50개니까 100명이 되게끔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혁을 해보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타파를 위해서,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해서도 괜찮은 방법이고 쓸모 있는 방법에서 불구하고 그냥 아이디어로 끝났죠. 별로 현실성이 없죠. 현실성이 그러니까 누군가 한다고 그러면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300석에서 270석 만드는 것도 현실성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270석을 만드는 게 왜 문제냐면 아예 국가적인 틀을 바꾸는 일이니까. 지금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짱이잖아요. 그때 말로 짱인데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건 제도의 문제에 앞서서 이거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인드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을 줘도 본인들이 그렇게 실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은 하고 싶지만 집단 속에 들어가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표창원 의원도 뭐 개혁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지만 실제 들어가서 한 거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힘들죠. 나경원 씨는 좀 일하기 싫은가 봐요. 이제 저기 국회 뭐 오픈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일 안 하려고 자꾸. 진짜 이렇게 되면 계속 노는 건데. 뭐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총사퇴 좋은데. 빨리 해야지.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총사퇴하고 나가버리지 그냥. 아니 사퇴를 하나 똑같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 없으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쵸? 하는 거 있죠. 싸우는 월급 루팡. 월급 지금 1,000몇백씩 받아가고 있는데. 좋네 그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다들 국회의원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몰려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월급 받고. 그리고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죠. 참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 탄핵 때는 투명인간 됐다가 언제 나타나서 요새는 이렇게 발언이 되게 세졌어요. 그렇죠? 엄청 세져가지고 지금 국회 열자마자 지금 오늘 네이버 이렇게 뉴스 기사 보니까 다 나경원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정치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언론에 어뷰징 되는 게 좋은 거니까. 노이즈 마케팅의 표본이죠. 노이즈 마케팅으로는 성공했네. 이게 지금 일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벌써 원내대표들 발언하고 나서 정치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리위원회 회부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국민 위해서 뭐 일해야 될 지금 것들은 다 쌓여 있는데 지금 또 자기네들끼리 또 정당끼리 또 뭐 회부하는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오히려 그림이지 않나. 일 안 하고 돈 벌면서 이렇게 해서 이슈는 자기들이 받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여당은 일 못 하고 있다, 무능하다. 그렇죠. 계속 발목 잡으면서 일 못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맨날 반복되는 거여서 뭐 재미도 없어요. 뭐 대한민국 반복되놓고 계속 있어왔던. 차라리 옛날 우리 막 국회에서 막 쇠망치 두들기고 문 부시고 최루탄 터트리고 그게 더 재밌지. 이건 뭐 아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레슬링도 하고 강기정이 막 때리고 막 했잖아요 그때. 공수비가 있었죠.
그래요. 기억나네. 유도 선수 출신인가 태권도 출신 국회의원 저기 한나라당 아, 걔랑 막 같이 이거 엎어치기 하고 이럴 때가 더 재밌었지. 지금은 뭐 그건 재미라도 있는데 이제 이건 저급한 와중에도 얘는 그냥 이 재미가 말싸움 하는 말싸움. 유치해.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또 어떻게 또 지금 3월인데 벌써요. 이제 좀 있으면 4월이에요. 4월. 경칩 지나서 이제 총선 1년 남았는데 얘네 자다가도 총선 생각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총선 무조건 당선, 자기들 재선, 3선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